합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이참수 단원이에요. 자, 여기 문제의 C단계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변형된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좀 많진 않아서, 아니면 너희들 어떤 조건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이용할지를 못 풀어서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서 일단은 볼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읽었었어야 돼. 자, 1번부터 볼게요. 이참수가 있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이 서로는 두 점이래요. 그럼 이 이참수는 딱 나는 이렇게 돼. 이걸 또 보는 순간 두 점 만난다고 했잖아. 최고 창의에서 먼저 확인을 해요. 1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점 두 개랑 만나고 있는 거가 되겠죠. 괜찮아? 네. 이해됐죠? 왜 그런 거야? 위로 볼록이면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최고 창의의 수가 얼마인지 몰랐을 때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일단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쉬운 문제 같고요. 조건인데 근데 그 값이 안 나와 있으니 예쁘진 않네. y축과 만난 점을 점 C라고 한대요. y좌편 어떻게 구하죠? 얼마예요? y좌편이? y 플러스 그렇지. 얘가 y좌편이라는 얘기야. 얘가 C가 된대요. 근데 그러면 A, B, C라는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왜? 점 3개니까. 그럼 난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림을 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칭축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물어볼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A점과 B점을 만난단 말이야. 이렇게 만났는지, 이렇게 만났는지, 이렇게 만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림을 마구잡이로 그리면 안 되고 확인할 수는 확인해봐야 돼요. 그럼 일단 얘들아, X좌편 값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바로 Y좌편.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괜찮아요? 미안해. Y좌편. 대칭축을 알아야 되겠죠? 대칭축 구해볼게요. 자, 요거 보면은 바로 나왔으면 좋은데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1이고 얘가 개수거든요. 얘를 뭐 해줘? 나누기 2 해줘요. 그럼 이게 바로 대칭축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100%? 100%? 100%? 100%? 플러스 1이에요. 어? A 플러스 A죠, A죠. 됐죠? 100%? 오케이. 그런데 A가 양수고 0과 3 사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5를 더하면 5와 8이 A 플러스 3인 거고 나누기 2를 하면 2.5하고 4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대칭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A의 범위가 0과 3 사이니까 가운데 있는 A를 이걸로 만들어 주려고. 그럼 5를 더하면 5 되고 8 되잖아요. 나누기 2하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대칭축의 위치가 되는 거죠. 대칭축이 한 요쯤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됐죠? 그러면은 X축하고 교점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절편이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일 수도 있어. 됐어? 괜찮아? 됐죠? 그럼 이제 뭘 이용하느냐? 얘를 더 이용하면 되겠죠. 얘들아, 얘는 뭘 말하는 거야? 두 수의 곱. 이게 바로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곱을 말하는 거잖아. 안 느껴져? 괜찮아요? 얘는 두 근의 합인 거고 얘는 두 근의 곱인 거잖아. 근데 A가 0보다 크단 말이야. 양수란 말이야. 양수. 괜찮아? 그러면은 두 X좌편 모두 다 양수란 얘기인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걸 너희들이 계속 확인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구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그냥 대충 여기겠지 막 하면 안 되고 이걸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자, 그랬더니만 얘가 또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C가 되면서 여기 여기가 A, 뭐 여기가 B, 뭐 A가 더 작단 말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의 넓이가 얼마다? 2분의 7이래요.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요? A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 넓이를 A가 들어간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괜찮아? 그럼 봄이나 여기서 A에 관한 이 넓이를 구하려면 뭐하고 뭘 이용하면 좋을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뭐예요? 밑변이 누구예요? 그럼 여기서?
그쵸? 얘들아, 요 길이 구하면 되는 거고, 높이가 누구야? C까지 요 길인 거잖아.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저요? 그럼 이거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y절편이 얼마였어? 어, 이거잖아요. 그럼 높이가 4a 플러스 4. 그럼 밑변이랑 얘랑 곱하고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누구만 알면 돼? 밑변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네요. 괜찮아? 요 길이만 우리가 알아내면 되는 거라고요. 이거를 요 길이를 누구를 이용해서 바로 A를 이용해서 표현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A를 이용해서 표현하자. 괜찮아요? 이제 마지막 가는 거야. 지금 어려울 수 있어. 이 문제를 풀려면 너희들이 식으로 봤을 때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은 x 값이 바로 A점과 B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야. 이 두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와 베타의 관계가 나오죠. 얘네들이 합이 얼마고? 이거 괜찮아요. 내가 지금 설명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너희들이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 두고 얘네들의 합과 곱이 이 이차함수의 y를 0으로 뒀을 때의 값이다. 요거까지 느껴지겠어요? 이거 정도 느껴질 정도면 이차함수 괜찮은 거야. 괜찮아? 그럼 얘가 나왔고요. 곱이 얼마였어? 이거잖아. 근데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요 길이 구하는 거거든요. 이 길이를 알파벳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맞아요? 근데 알파가 더 큰지 베타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의 차이는 여기가 베타라면 정확히 말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여야 해.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음수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3이고 얘가 만약에 9가 돼버리면 3 빼기 9는 마이너스 6이 되잖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B가 A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값을 무조건 베타라고 하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예요.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가 더 큰지 안 큰지 정해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반드시 뭘로 표현을 해야 되냐면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차예요. 다시 두 점 사이의 거리, 차를 구하는 방법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거나 근데 누가 더 큰지 말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절대값을 취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거 두 개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래요. 이건 방법이 뭐죠? 바로 곱셈 공식 변형인 거죠. 다나야 내가 네 눈빛 보니까 넌 되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맞아요? 100% 되는 거 보면 되겠어? 잘했어. 자 얘들아 절대값이 있지만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아서 얘 제곱한 값은요 이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죠? 보면 괜찮니? 그럼 얘가 얼마고요? a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이거 제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4 저 다시 써. 됐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얘를 정리를 해야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이거 정리하는데 뭐 해줘야 돼? 루트 취해줘야 돼.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5a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16 해버리면 a제곱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6a 계산해주면은 플러스 와우 어떻게 돼요? a만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루트를 취하면 없어지고 중요한 게 루트 없어지고 얼마 돼요? a만 3이야 3 마이너스 a야. 이건 a가 3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트를 없애고 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a가 되는 거야. 이때 저걸 이용하는 거야 사실은. 괜찮아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얼마다? 3-a가 되는 거예요. a-3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올 거야. 그래서 틀린 답이 나오나 그럴 거야. 따라서 얘랑 곱하고 나누기 2 한 것이 2분의 7. 다시 말하면 얘랑 곱하면 7이다 라고 해서 a값을 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 말하는 게 뭐냐면 얘들 넓이 관련된 문제잖아.
넓이 관련된 문제인데 그림을 안 그린다. 이건 반칙이고요. 그림을 그리려고 했더니 이차함수를 그려야 돼요. 근데 이차함수에 미정계수가 섞여 있어. 그럼 함부로 막 그리지 마시고 확인하라고요. 대칭축의 위치라든지 x절편이 어디쯤에 있을 것인지.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거 확인하는데. 그런데 이게 처음에 너희를 정확하게 정성들이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얘기예요. 괜찮겠어요? 내가 너무 천천히 된다.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이제. 다음 볼까요? 644번은요? 단나에 풀었네. 아니 이거 프레임 풀었는데 니은이 이해가 안 가. 니은 좀 애매해? 자, 일단은 볼게요, 얘들아. 이차함수가 주어졌어요, 식이 아예.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확인하는 방법은 뭐죠? 확인하는 방법은 위에? 판별식이죠. 계산할 수 있어, 없어? 5, 25, 마이너스 4, 7, 28. 음수네. 그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럼 기억 맞는 말. 이거 괜찮네요. 자, 니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거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뭐 해봐야 돼? fx-n의 그래프를 뭐 해봐야 돼? 그려봐야 돼. 그런데 y는 fx라는 그래프는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얘 안 만나요. 확인할 수 있죠? 안 만난다고요. 왜? 판별식을 썼더니 0보다 작아. 그럼 0이 되는 값이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모르지만 이렇게 떠있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n을 하란 얘기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란 얘기인 거야? 이 그래프를 뭔가 조정하라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어떻게? 아래로 내리라는 얘기잖아. n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n이 1이면 1만큼 내려오는 거고 2면 2만큼 내려오는 거고 3이면 3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n 값이 크면 클수록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요? n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내려오죠. 더 많이 내려오면 교점이 무조건 몇 개 생겨요? 더 내려오면 무조건 생기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 n 값이 작았을 때 n이 1이거나 2였을 때 과연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걸 확인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여기 이해 가겠어? 그러니까 얘를 1만큼 내는데 그 1이 그러니까 요 꼭지점의 y좌표 값이 얼마인지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이 내용이 이 그래프를 1만큼, 2만큼, 3만큼 내리라는 얘기는 이해가 갔어? 근데 1만큼 내렸을 때 과연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확인해 보자고요. 그럼 나라면 이렇게 하거든요. 적식 만들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인데 여기에다가 뭐 하래? 마이너스 n을 하라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n을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1 해볼게요. 1. 그럼 1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럼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데 이건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되잖아. x축과 교점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이렇게. 1만큼 내렸는데 교점이 2개가 생긴다고요. 그럼 2 내리면 더 내려가겠죠. 그럼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괜찮아요? 이렇게 너희들 앞으로 함수에 해석하다 보면 K라든지 N이라는 게 조건이 나오는데 보통 N은 자연수 조건이거든. 내추럴 뭐 따가지고.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N에다가 1, 2, 3, 4를 순차적으로 대입하면서 해석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디귿. fx-k의 그래프가 x축하고 두 점을 만날 때 두 점을 합한 것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 디귿은 니은에서 힌트를 준 거야. 잘 보세요. 이 주황색 그래프는 n값이 얼마일 때야? 1일 때인 거죠. 그럼 만약에 조금 더 내려갔어. n값이 만약에 2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볼게요. 괜찮아? 이해 가겠어요? n값이 만약에 3이 된다면 좀 더 내려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n값이 3일 때예요. 자, 그러면 주황색이냐 흰색이냐 보라색이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교점의 위치는 달라져요. 주황색의 경우는 가까워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야. 흰색의 경우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야. 보라색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알파인 거고 여기가 베타인 건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해요. 알파와 베타의 합이 일정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괜찮아요? 자, 여기 물어볼게.
알파랑 베타랑 더한 값이랑 흰색의 알파 베타를 더한 값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수업했던 거예요. 같죠? 이게 왜 같은지 확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교점과 여기 교점의 합 이걸 나누기 2 하면 이게 누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의 가운데 값 되는 거잖아. 이거는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이잖아요. 대칭축이 얼마야? 2분의 5란 말이야. 이거의 대칭축이 2분의 5에. 그럼 물어볼게. 주황색인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얼마예요? 알파 베타 합이 얼마야? 5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흰색에서의 알파 베타의 합을 구하래. 이거의 가운데 값이 같은 대칭축 2분의 5잖아요. 그러니 흰색도 알파 베타의 합이 얼마란 얘기야? 5가 되겠죠. 얘가 아무리 내려가서 교점이 아무리 벌어져도 얘네들의 가운데 값은 대칭축으로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변하지 않겠죠. 됐어요? 645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런 문제는 아직은 그래프적으로 좀 낯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온. 미쳐버리겠다, 진짜. 자, 문제가 뭐냐면요. 이 식을 보는데 이게 뭐라 써 있어? 방정식이라고 써 있어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근의 값들을 다 제곱해서 더한 값이 60이래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직선인 게 gx인데 원점을 지나가고요. fx의 대칭축이 y축이로 나와 있어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가 뭐냐면 일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라예요. 맞죠?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라야. 그러면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방정식을 구해야 하는 건데 안 돼, 안 돼. 어떡하냐. 여원아, 잠깐 서있자. 안 되겠어. 잠을 깨야 돼.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돼. 바다가 양보해줬다. 그래. 그럼 절대값 fx는 절대값 gx라는 방정식을 계산할 건데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다른 두 개의 x에 관한 식이 있으면 저 식은 연립한 거라고 보여야 하거든요. 연립한 거라고 보이니 혹시? 누구랑 누구를 연립한 거죠? y는 절대값 fx랑 y는 절대값 gx를 연립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괜찮아요? 이게 우선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fx는 절대값이 없는 fx는 얘를 말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기억해야 돼. 사실 공통수학 했던 이거 사실 이건 기출문제 같은 거라서 그러니까 공통수학 상하를 다 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혹시 이거 기억나요? y는 fx의 전체의 절대값을 해준 거. 얘네 둘의 관계 혹시 기억나요? 이건 어렵진 않은데. 암기가 아니라 익혀야 되는 건데. 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게 뭐지? 이 미림이 아니라 이 fx가 양수면 절대값에서 절대값이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음수일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양수로 바꾸란 얘기죠. 그럼 fx가 양수란 얘기는 그림을 그렸을 때 x축 아래쪽에 있는 값들이 y좌표가 음수인, 다시 말해서 fx가 음수인 녀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축 위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절대값을 취해도 자기 자신과 똑같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들이 x축 아래쪽에 있는 녀석들이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돼요? 안 돼요? 저거 진짜 오른쪽 저거를
오른쪽이 아닌데. 아, 저 y는 fx 저 절대값을 내가 저 아니 자, 얘들아, 이걸 다시 말하는데, 자, x가 있고, 이게 fx 값이야. 만약에 이렇게만 해볼게. 이 값이 만약에 1, 2, 3, 4, 5, 6일 때 이 fx의 값을 구해보니, 봐봐. 만약에 얘는 2였고, 마 3이었고, 0이었고, 2였고, 마 4였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해보자. 오케이? 뭐, 이해가죠? 그럼 얘들아, 이 값을 갖고 우리가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 없어요? 1,2, 1,2, 2, 마3, 2, 마3, 3,0, 4,2, 그 다음에 5,3, 5,1, 5,1, 6, 마4. 점 찍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얘들아? 이거 이해 가? 괜찮아? 네. 대답 좀 해줘봐. 이거 좀 어려우니까. 괜찮아, 여기까지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에 절대값 fx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양수인 것들은 변해 안 변해? 그냥 똑같이 이잖아요. 얘가 뭘로 바뀌어? 3으로 0, 2, 1 그대로고 얘가 얼마가 돼요? 그럼 물어볼게. x, 절대값 fx를 점으로 찍으면 1, 2 그대로예요. 2, 3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2, 마이너스 3이었던 게 2, 3으로 여기 점을 찍히는 거라고요. 얘가 1로 바뀌는 거라고. 3, 0 똑같을 거고요. 4, 4 똑같을 거고요. 5, 1, 5, 똑같을 거야. 6, 마사였던 것이 어디로 간다고? 6, 4로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럼 뭐해 얘들아? fx의 그래프 중에서 x축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어디로 바뀌어야 된다고? x축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그 올라가는 양이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x축에 관해 접는 선으로 이만큼씩 올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x축보다 많이 떨어져 있으면 절대값 수치잖아.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럼 봐봐요. 원래 그래프가 뭐였냐면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 물어볼게. fx 위에 있던 요 꼭지점 좌표가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얼마만큼? 똑같은 길이면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죠. 그럼 다시 여기 있던 요 점은요?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지. 여기 점은요?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그림이 되겠어요? x축 아래쪽에는 요 그림이 위로 볼록인 이 점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뀐다고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fx 그래프가 만약에 이거였으면 이게 만약 fx였어. 이게 만약에 fx 그래프였어. 여기 전체 절대값을 취하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축 아래쪽에 있는 것만 뭐 하라고? 위로 올리라고.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얘 없어지고.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없어지고. 나머지 그대로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절대값 fx 그래프인 거라고요. 자, 이 원리를 너희들이 한번 숫자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면, 아니, 요거 한 문제만 더 쳤다 할게.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해. 알겠죠? 허벅지 꼬집어 지금 좌우면. 알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밑에 있는 걸 위에 거를 올리는 그래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fx 그래프예요. 그럼 절대값 fx 그래프 색깔 뭘로 할까? 주황색 한번 해볼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만큼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황색 그래프가 바로 누가 되는 거라고? 절대값 fx 그래프가 되는 거라고요. 끝. 어렵지 않잖아. 그 다음 보라색으로 그릴게요. 절대값 gx. 이게 gx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x축 아래쪽에 있는 걸 올리는 거죠. x축 아래쪽이 어디야? 원점을 기준으로 어디? 이쪽인 거잖아. 얘가 올라가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그렇게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라고요. 이 보라색이 바로 누군 거야? y는 절대값 g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근데 보라색도 그렇고 주황색도 그렇고 어떤 특징이 있어? 둘 다 Y축에 관한 대칭관계죠. 보라색도 대칭관계고 주황색도 대칭관계잖아. 맞죠? 이게 좀 특징인 거야. 쌍둥이 같은 모양이네. 자, 우리 뭐 한 거야? 이제 봐봐. 이렇게 각각의 그래프를 연립했어요. 뭘 위해서 연립한 거야? 교점 구하려고 연립한 거죠. 교점이면 만나는 점인 거죠. 만나는 점이 보이세요? 보여? 어디야? 첫 번째, 여기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네요. 괜찮아? 네 번째 값은 이미 알고 있어. 나와서 얼마라고? A 플러스 3이라고 알려줬어요. 이게 좌표값이. 됐죠? 그리고 또 뭐 넣었어요? 여기 알려줬어요. 요 점의 좌표가 얼마래? 얘들 여기 올라간 거니까 여기 좌표가 얼마래? 얘가 A-4래. 이렇게 알려줬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나머지 값이야.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값을 알면 돼. 얘들 물어볼게. 요 점과 요 점은 Y축에 관한 대칭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네들의 X좌표 값은 어떤 관계야?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거죠. 얘가 3이면 얘는 마3이 되는 거죠. 부호가 반대인 대칭값인 거잖아. 근데 요 점의 X값이 A 마4래. 그럼 여기가 A값이 얼마야? X값이 얼마야? 여기 X값이 얼마야? 여기 X값이 얘라고요. 여기 X값이 얼마냐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지. 얘랑 반대해 보면 되는 거잖아. 다시 요 X값이 얼마일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됐니? 굳이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교점 4개 다 구해서 안 구했어? 구했죠? 이제 뭐하래? 얘네들을 다 뭐하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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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곱해서 뭐하래? 더하래요. 그 값이 얼마다? 60이다 라고 놓으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A값 구하시면 돼요. 단 두 개 중에 답이 하나가 됐지 모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모두가 되니까 모든 실수 A의 곱을 구하라고 나온 거겠죠? 됐니?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언제 다 이거 뒤에 맨 뒤에 거는 그냥 괜찮은데 여기 좀 해야 되는데 지금 7분 7분만 쉬었다 7분만 봅시다. 자, fs랑 gx가 둘 다 2차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끝. 조건 나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hx라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 얘는 1차 함수래. 그게 다예요. 그리고 f랑 g의 그래프가 접하는 x좌표를 알파라. 조건 잘 봐야 돼. 만나는 교점이 알파라는 얘기가 아니라 둘이 뭐 한대? 접한대요. 접할 때는 만나는 점이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죠. 그럼 요 말만 갖고 너희들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되냐면 fx와 hx를 연립하면 이거 몇 차식이에요? 얘 2차고 얘 1차니까 전체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그럼 이 2차식은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근이 알파 하나란 얘기는 이거의 근은 중근을 갖는 거고 그 중근이 누구다? 알파다라는 얘기인 거야. x는 알파가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얘 얘기를 정리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세워야 하냐면 잘 보세요. 방정식으로 풀 거기 때문에 hx를 넘겨야 돼. 그럼 같은 식인 거잖아. 그럼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차식인 거고 이거의 근이 알파를 중근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요 fx-hx라는 요 값이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 갔죠? 다만 조심해야 돼요. 최고창의 개수가 나와 있네. 1,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긴 그냥 그대로 1일 거예요. fx 2창의 개수가 1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 하나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너희들이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건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기본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수원 수투가 쉽게 풀려. 이게 어려우면 앞으로가 되게 어려워. 반대로 얘가 쉬우면 앞으로 값이 되게 다 쉬울 거라고. 이것만 연습하자고. 알겠죠?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g랑 hx를 계산하면 연립하면
얘도 접한대요. 접하는 점의 좌표값이 베타인데 접한대요. 그럼 똑같은 거잖아. gx에서 hx를 빼요. 얘가 어떤 근을 중근으로 가죠? 베타를 중근으로 갔는데요. 다만 최고창의 개수는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gx의 최고창의 수가 4라고 나와 있으니 여기는 4를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요식을 이용하고 싶은데 h가 똑같은 거니까 얘도 잘하면 연결될 것 같긴 해. 일단 이렇게까지 쓰면 되겠고 그 다음 조건을 보니까 이건 이용했어요. 이건 이용한 거. 두 번째 나가보면 알파하고 베타하고의 크기가 1대 1이에요. 베타가 더 큰 거죠. 그럼 베타를 뭘로 쓸 수 있어? 2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 베타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2알파를 써 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괜찮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리한 게 이게 다예요. 저기 이 말 이렇게 8줄 나와 있는데 이걸 정리한 게 결과적으로 요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한 게 뭐가 나와 있냐면 fs랑 gx가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알파 사이에 있는 점의 x좌표를 t라고 할 때 이게 말이 이해가 되냐 이거야. 일단 이게 이게 일단 이해가 돼야 돼. fx도 2차 함수고 gx도 2차 함수야. 그림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림 그리면 얘네들이 만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는 되죠? 만난다고요. F랑 G의 그래프가 만난대요.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 얘는 최고창의 수가 1이라서 얘가 만약에 이런 모양이면 얘는 더 폭이 좁은 거야. 폭이 좁은데 대칭축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잖아. 만약에 대칭축이 이쪽이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만나 안 만나? 두 개 만난다는 얘기고 만약에 GX가 이쪽에 있으면 두 개 만나겠죠. 어디서 만날지 몰라.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만나긴 하는데 그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교점 사이에 있는 X좌표가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 중에서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 만나는 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교점이라고 한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알파 베타가 또 어딘지 모르잖아. 우울해. 너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래프로 그리기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F랑 G랑 누가 더 왼쪽에, 누가 더 오른쪽에, 누가 더 위에, 누가 더 아래쪽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상태인 거라고. 되겠니?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hx 함수는 직선이거든요.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대충 양수라고 해볼게. 직선의 기울기가 얘가 만약에 hx 그래프였어. 자, 여기에 fx 그래프를 그릴게요. 최고창에서 1이니까 모양이 이런 모양이겠죠.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fx가. 자, 얘랑 접해야 된대. 접하게 되는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얘를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가 되겠어?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이게 F라면 그럼 접하잖아요. 이 점의 X값이 얼마라고? 이게 알파라고. 이게 알파라고요. 됐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GX 그래프가 있어. GX는 얘보다 폭이 더 좁아요. 최고창에서가 4니까. 근데 얘가 이 HX랑 뭐 하는데? 접한대요. 그럼 여기서 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접하는 점이 X값이 베타인데 그 베타가 알파의 몇 배라고? 2배라고. 그럼 알파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죠. 그럼 굳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얼마란 얘기야? 베타이면 얘가 이 알파가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봐봐. 그럼 보세요 이제 얘가 F고 주황색 얘가 G인데 흰색이랑 주황색이 만나 안 만나? 만나 안 만나? 여기 하나 만나고 여기 하나 만나는 거잖아.
근데 이 교점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거고 이 교점은 베타 바깥쪽에 있는 거죠. 문제에서 그랬어. 알파와 베타 사이에 만나는 X좌표. 얘를 뭐라고 하자는 얘기? 얘를 T라고 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식들을 그래프로 해석한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뭘 구하라는 얘기야? 이 t값을 구하라는데 알파분의 t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알파분의 t값을. 자, 이 알파분의 t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알파와 t값을 직접 구해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파 t를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t를 알파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어서 알파가 나중에 약분되면 t값이 나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t를 구해봐야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근데 t는 뭐냐면 교점의 x좌표야. 누구랑 누구? f랑 g의 교점인 거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교점 구하는 방법은? 연립. 누구랑 누구 연립하라는 얘기야? f랑 g를 연립하라는 얘기라고. 매번 내용은 똑같아요. 교점 구하는 건 연립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f랑 g를 연립하면 되는데 f가 누구냐고? 잘 봐봐. 여기서 이를 이항시켜. 그럼 얘가 누군 거야? 이게 f죠. 또 여기 마이너스 1로 이항시켜. 그럼 얘가 누군 거야? 얘가 gx인 거잖아. 따라서 f랑 g를 연립하라는 얘기는 요거 x-알파의 제곱 플러스 hx와 또 4 x-베타의 제곱 플러스 hx를 연립하라는 얘기인 거죠. 식을 좀 정리해볼까? hx 똑같이 더하기로 연결된 거잖아. 뭐 할 수 있어? 그럼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이거에 정리한 x값이 누구란 얘기야? 그게 바로 교점 t란 얘기야. 얘를 구하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니? 그럼 이제 봐야 돼. 이제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 있는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개해서 계산해도 돼요. 근데 일단 지금 당장은 전개하는 걸 내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근데 이게 좀 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괄호의 제곱인 거고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x 베타 이거의 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x-알파랑 이 x-베타가 같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x-알파랑 마이너스 2 x-베타가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하는 게 귀찮으면 둘 다 제곱식이 되니까 얘가 얘랑 같다 또는 얘가 얘랑 같다를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2차식이 아니라 1차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풀수는 더 쉽기는 해요. 네. 됐죠? 뭐 안 될 수도 있어. 뭐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럼 뭐 하냐면 여기서 구해. 구할게. 봐봐.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알파x 플러스 알파제곱. 안 예쁠 것 같은데. 얘는 넘겨올게. 넘겨서 그냥 바로 약할게.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8 플러스 8베타 x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베타 제곱은 0이라고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합쳐야 되지 이제? x제곱. 자 이제 여기 마이너스 3x 제곱 되고요. 얘랑 얘를 합칠 건데 이 베타를 알파로 바꾸세요. 얼마였는 얘가? 2알파인 거니까 16알파죠. 16알파랑 마이너스 2알파 합치면 플러스 14알파 x가 되는 거고 여기서 베타 제곱은 2알파의 전체 제곱이니까 4알파 제곱 합치면 마이너스 16알파 제곱. 안 예쁘죠? 어쩔 수 없어. 그럼 얘랑 합치면 마이너스 15알파 제곱이라고 되는 거고 얘가 바로 얼마다? 0이다. 일단은 마이너스가 안 예쁘니까 마이너스 곱해버려서 3x 제곱 마이너스 14알파 x 플러스 15알파 제곱은 0 되는 거죠. 인수분은 돼야 안 돼요? 3, 5, 3,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되네요.
그래서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알파가 붙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x가 붙어야 되는 거라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3알파와 3x-5알파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괜찮아? 그럼 x값이 두 개가 나와. 누구하고 누구? 3알파와 5알파 두 개가 나는 거야. 얘들아 왜 두 개였을까? 얘랑 얘하고의 교점이 두 개잖아요. 네, 저 3분의 5할 붙여줘. 잘못했다. 미안해. 네 말 맞아. 3분의 5알파예요. 됐죠? 그런데 교점 두 개 중에서 작은 값, 왼쪽에 있는 작은 값이 튄 거죠. 3알파랑 3분의 5알파는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죠? 그럼 3분의 5알파가 누구란 얘기가 바로 t라는 거야. 따라서 최종 답은 알파분의 t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 계산한 답 얼마? 3분의 5가 답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쉽진 않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거의 교점을 우리가 구하는 거고 그 교점 중에 작은 값이 t인 거야.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한 거야. 근데 여기에 베타 값이 2알파라는 걸 이용을 했더니 정리가 되더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풀이과정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조건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미정계수가 하나씩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거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오케이? 어려운 거 인정. 많이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내가 오늘 수업 내가 다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중요한 것만 먼저 할게. 649번 좀 할게요. 649번은 못 풀었다기보다는 뭐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 이게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면 더 쉽긴 한데 일단 이건 봐볼게. 자, 2차 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값이 다. 그리고 얘가 지나가는 점 x좌표 하나를 a. 4,3, 4 넣으면 3 나와요. 얘가 지나가는 점 하나 b. 이 말은 a점과 b점은 움직이는 점이야, 정해진 점이야. 변하지 않아요. 정해진 점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C점은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이야. C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삼각형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그림에 나와 있는 것보다 주황색으로 내가 시점을 1로 정했을 때 모양을 보면 밑변의 길이는 똑같은데 높이가 다르죠. 요점일 때 높이는 요만큼이고 요점일 높이 때는 이만큼이야. 맞죠?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인 걸 구하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맞아? 그럼 물어볼게요. 이게 최대일까? 이게 최대일까? 얘보다는 얘가 더 큰 거 맞죠? 괜찮아? 쌤인데 왜 C가 움직이는 C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한 게 없어. 그냥 C는 그냥 여기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했어. 그래프 위의 점 A, B, C인데 A하고 B는 좌표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값인 거고 C점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그게 이렇게 벌레처럼 이제 벼룩도 아니고 뭐 벌레가 움직이는 건 아니야. 우리가 표현하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점 중에서 하나를 너희들이 마음껏 정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질문입니다. 일단 그림상으로 가장 높이가 크려면 이 점 C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요걸 너희들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림으로? 언제일까요? 그 맨 위가 어디냐고. 여기 꼭지점일 때 여기? 아니, 딱 봐도 꼭지점일 때는 높이가 요만큼인 거고 얘가 더 길어. 이거 예원이 잘하는 건데. 예원아, 높이가 어디 있어? 시점이 어디 있어야 높이가 좀 더 길어? 선분 AB로부터 평행의 상태로 유지해서 올라갔을 때 가장 멀리 있는 점이어야 해요. 그게 언제일까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림으로 내가 설명해주면 또 까먹을 거라서. 내 말 이해 가니? 어디 있어야 될까요? 시점이 직선 인지 그렇지. 잘 봐봐. 이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 요 AB랑 평행한 직선을 만들 거야. 평행한 직선. 그리고 얘를 움직일 거야. 오케이?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은
이 이차함수랑 처음으로 뭐하는 순간이 생겨요. 접하는 순간 생기겠죠. 괜찮아? 응? 그럼 접했을 때 점을 C라고 한번 해볼게. 접했을 때 점 C라고 한번 해볼게. 물어볼게 얘들아. 이렇게 연결해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건데, 자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점이 아닌 다른 점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누구? 예를 들어 여기. 그럼 여기서 요걸 내리면 물어보세요. 봐봐. 요 파란색 선분은 주황색 선분 사이에 있는 거고 요만큼 공간이 비죠. 그럼 파란색하고 주황색하고 누가 더 길어? 주황색이 더 긴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점들은 여기 점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면 요 점하고 요 직선하고 요만큼의 작긴 하지만 좀 약간의 간격이 생기죠. 그럼 누가 더 길어? 주황색이 더 긴 거죠. 다시 이쪽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요 두 점 사이의 길이랑 주황색이 더 길잖아. 이거 내용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얘들아. 밑변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는데 높이 값이 가장 큰 점을 찾으려면 얘를 위아래로 이동시켰을 때 요 그래프랑 접했을 때의 점,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가 가장 먼 길이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긴 길이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일단 뭘 먼저 알아야 돼, 얘들아. 시점의 좌표를 알아내면 되겠죠? 시점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시점은 뭐예요? 이 직선하고 얘하고 접하게 되는 순간에 접점이 되는 거죠. 그럼 접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 뭘 해야 돼? 연립해야 되겠죠? 누구랑 누구? 요 fx 함수랑 요 주황색 접하는 직선을 연립해야 되는데 접하는 직선은 우리가 조건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AB의 기울기를 구하면 3 증가할 때 3 증가하는 거라서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다? 1이에요. 얘랑 평행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요 직선을 L이라고 한다면 이 직선 L의 기울기는 역시나 1이고요. Y절편만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B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 B 때문에 안 되겠다. 여기 여기 C라고 할게요. 됐죠? 그럼 요 이차함수랑 얘를 연립했을 때 교점을 구하는 건데 접하는 거니까 중근을 갖는 거 아닐까요? 맞죠? 그래서 이차함수식을 쓰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였고요. 얘를 여기다 연립하시면 x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5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되는 거고 얘가 어떤 근을 가져야 해?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판별식 쓰세요. 5의 제곱 25 마이너스 4 곱하기 이게 얼마다? 여기다 안 예쁘다. 계산하시면 5 빼기 4c가 0 c는 4분의 5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의 y좌표는 얘가 4분의 5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이제 우리 뭐 구할 거야? 교점 구하는 거야. 이제 다시 누구랑 누구를 연립해. 여기 C에다가 뭘 집어넣어? 여기 C에다가 뭘 집어넣어? 4분의 5를 넣으세요. 4분의 5를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중근이 나오면서 그 중근이 얼마가 나오냐면 완전제곱식에서의 꼭지점의 x좌표값이 되는 거니까 2분의 5가 나와요. 이게 바로 누구 말하는 거야? C점의 x좌표값을 2분의 5라고 보면 되겠죠. B값은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 직선에 대입을 하거나 여기 2차 함수에 대입을 하면 y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AB가 구해지는 거예요. 안 돼. 병리는 안 돼. 안 돼. 아무 의미 없어. 썼던 거. 들지 마. 이거 완전 필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당장 다음 시간에도 이거 다시 또 테스트 볼 거야. 됐니? B가 4분의 5예요. 여기다 아니죠. B가 아니라 B를 구하려면 여기 X에다가 2분의 5를 대입해야죠. 그래서 나온 Y값, 시점의 Y값인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그러니까 2차 함수에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하면 되겠죠. 교점인 거니까. 상해가 몇 프로? B가 4분의 15요. 아니 계산 니네들 하라니까. 2분의 5랑 얘랑 더하면 B가 나오겠죠. 4분의 15 맞네. 돼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계속 헤매는데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 이건 필수형이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거 필기 안 해도 되겠죠?
이해되니? 그림으로 이해돼. 그림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교점을 구하려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접선을 먼저 구해야 돼. 근데 얘의 기울기랑 똑같으니까 기울기와 y좌표는 C라 놓고 얘와 요 이차함수를 연립한 값이 중근을 가져야 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C 값을 먼저 구하고 나서 나머지 A, B를 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고 이거 필수 내용이야.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괜찮니? 자, 그런데 요거를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요 내용도 지금 배워야 하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얘가 x축이야. 여기 위에 한 점을 C라고 할 거고요. 요 점 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야. 다만 얘는 직선이 삐딱하게 되어 있었고 얘는 x축하고 똑같은 x축이 되는 겁니다. 얘는. 자, 물어보겠습니다. 점 C가 어디에 있어야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까요? 그렇죠. 꼭지점을 지나갈 때일 거야. 왜냐면 잘 봐봐. 얘랑 평행한 직선을 평행이동시켰어. 접하는 순간이 언제예요? 여기 지나갈 때 아닌가요? 바로 꼭지점이랑 접할 때가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값이 가장 위에 있을 때의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 값은 x좌표인 알파와 베타하고의 무슨 값이에요? 가운데 값이죠. 그럼 이 값은 알파 베타의 가운데 값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걸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점과 같은 기울기의 접선을 구하면 그 접선의 접점은 이 둘의 가운데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니? 이거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제 얘를 변형시킬 거예요. 도형을. 무슨 말이냐? 이 그래프에서 진짜 모양을 변형시킬 건데, 봐봐.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얘는 이쪽에 있는 녀석을 내리고 얘는 올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뭐 이미지 편집할 때 툴 이용하면 변형할 수 있잖아. 회전도 늘릴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늘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늘리겠다고.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모양을 잡고 늘리겠다고 그냥. 하겠다고 그냥. 일단 해보자고. 내 말 들어봐. 늘려볼게.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좀 늘어나니까 이차함수 모양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변형이 되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직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증가하는 기울기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그대로 알파인 거고 여긴 그대로 베타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요. 얘가 이렇게 늘었으면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이렇게 바뀌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얘도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어요? 얘랑 평행하니까 얘도 여전히 평행하지 않겠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잡아 당겨버리면 얘가 좀 일로 내려오겠죠? 그럼 이 주황색 접선이 어떻게 되냐면 얘랑 평행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약간 느낌이 와요? 요 도형을 이렇게 했더니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뀐다고. 살짝. 괜찮죠? 괜찮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접점은 이 알파 베타하고의 여전히 가운데 값이 돼요. 항상.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만약에 아래로 보이는 그림이 있어. 응?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교점을 알파, 여기에 교점을 x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이 주황색이랑 평행한 직선을 평행 이동시켜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접하겠죠? 어? 그러면 이 교점의 x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알파와 여기 베타의 무슨 값이 된다? 가운데 값이 됩니다. 항상. 어려워? 미안해. 증명 못 해주겠어. 수식을 정리하면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정리는 못 해주겠어. 더 힘들까? 그냥 직관적으로만 느낄 수 있게 설명드리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문제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A, B랑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 접점이 있는 거잖아. 얘랑 평행한 접선이 만나는 교점이 A하고 B이고 그 교점이 2라고 4라고 나와 있었죠. 그럼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이 접선의 이 접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고? 얘네들을 더하고 나누기 2한 그냥 2분의 5가 된다고. 이거 생쇼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바로 나와요 사실은. 아까 그 2분의 1을 어떻게 구했죠 아까? 어? 아까 그 구했던 게 그걸 어떻게 또 처음에 구한 거는 이거의 기울기가 1인 거 아니까 그냥 x 플러스 c라고 놓고 얘랑 요 2차식이 중근을 가져야 하는 거니까 연립했을 때 중근을 갖는다를 이용해서 c값을 구한 거고 c값을 이용해서 다시 교점을 구해서 a값 구한 거죠. 근데 이 방법은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요 성질을 알면 이 문제는 사실 좀 더 쉽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맞기는 맞아요. 너무 어렵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 나도 아는데. 근데 저 X축 저거 이렇게 기울일 때 저기 참수 그래프가 갑자기 기울어.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되게 미묘하면서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이참수는 근데 변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이참수가 길어지면 사실은 이제 그럼 여기가 대칭 관계까지 흐트러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참수 그냥 그대로라고 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보자는 얘기야. 얘는 이제 요 직선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직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모양이 살짝 그러니까 두 직선만 위치가 바뀐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와 똑같은 조건의 상에서 쓸 수 있는 거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 요거만 가운데 값이 된다. 요것만 항상 똑같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 느낌을 내가 느낌을 갖기 위해서 알려드린 거지 사실 그 내용으로 푸는 건 아니야. 요 공식 이 공식이 증명이 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근데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 뿐인 거예요. 오케이? 너무 배워고 싶은 것 같은데요. 죽는 거 아니니 서인아? 일단 650 하나 다시 볼게요. 서인아 650번 풀었니? 몇 번이요? 650 650. 어? 풀었어? 네. 오케이. 자 얘들아 보세요. 이참수예요. 지금 내가 이거 복습하는 건데 무엇 때문에 복습해 보려고 하냐면 이 조건 이용할 수 있는지 내시에서 안 나온다 보장이 없어요. 이 정도 조건 나올 수 있어요. 이 조건이 의미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싶어요. 했던 겁니다. 뭐죠? fx 저 이참수는 얘가 항상 성립한대. x에다가 얼마를 넣어도 이 조건이 항상 성립한대요. 우리는 배웠단 말이야 방학 때. 무슨 조건이었어? 그대로 대칭축. 그러니까 복습이 안 되면 다 까먹는 거야. 의미가 없어. 보면 너는 지금 반정식을 말하고 얘는 모든 실수. 이거 항등식이란 얘기예요. x에다 1, 2, 3, 4 어떤 걸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고요. 자,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f1은 f2다가 되는 거죠. 당연한 말이죠. 근데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f0은 f2랑 같다가 되는 거고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f-은 f3이랑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x값이 좀 벌어지면서 그 함수값이 다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뜻이 뭔지 알 수 있겠냐고요. 너무 어려워? 저 뜻이 뭐라죠? 아까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숫자를 직접 집어서 확인해 보라니까. 여기가 1이면 1일 때 빼놓고 0일 때랑 2일 때, 만약 f1이 여기야. f0, x가 0일 때 함수값이 만약 여기야. 그럼 x가 2일 때 함수값이 어디라고? 0일 때랑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한다고요.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만약에 여기였어. 그럼 x가 3일 때 값이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일 때랑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 한다고. 이 관계가 뭔지 모르겠어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여기야. 그럼 x가 4일 때 값은 어디야? 여기란 얘기인 거라고. 어떤 느낌이야? 대칭인 거라고요. 좌우가 똑같은 대칭이 될 거라고. 선으로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도 좌우가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지만 이렇게 이게 같아진다고. 대칭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다 알겠죠. 어디에 관하여? x가 1인 선에 대하여 대칭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건식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얘는 결국 뭐야? x는 1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 x는 1에 대칭? 아, 지금 했잖아. 여기서 이렇게 확인했잖아. 어떤 걸 넣어도 좌우가 대칭이라고. 아, 그건 아닌데 왜 x는 1이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 무슨 말이야? 여기다 0, 1, 2, 3, 마일 말씀 다 대입해보라니까? 관계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림을 그려봐. 이렇게 관계가 되는 그림 내가 몇 개만 그려보라고. 무조건 여기에 대해 대칭이잖아. 여기 위치가 어디냐고. x가 1이라니까 0하고 2하고의 가운데 값, 마일과 3하고의 가운데 값, 그곳에서에 대해서만 대칭이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이걸 너희들이 써보고 직접 얘가 정말 이걸 왜 대칭일까를 해봐야 된다고. 딱 한 번만 해보라고요. 그럼 느껴진다고요. 안 해보면 안 느껴져. 절대로. 그래서 2차 함수인데 x는 1해야 돼요. 대칭이란 얘기는 저 2차 함수의 대칭축이 x는 1이란 얘기인 거고. 맞죠? 근데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최고창에서 양수란 말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버린 거야. A가 최고창의 수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여기가 x는 1일 거고. 두 번째,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최고창의 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면서 대칭축이 이제 1이란 얘기가 되겠죠. 이거 왜 그린 거야? 문제에서 0부터 3 사이에서 최대값은 4고 최소값은 0이라고 나와 있잖아. 저걸 이용하려고. 그럼 여기가 x가 1이니 x가 0부터 3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최소값이 얘예요. 얘가 0이란 얘기고 얘가 4란 얘기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로 블록이면 x가 0일 때부터 4일 때 이렇게 되면 1일 때가 최대인 4가 되는 거고 3일 때가 최소인 0이 되는 거라고요. 마지막이야. 정신 차려. 됐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 그래프는 1,-1을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난대요. 자, 여기가 1이야. x가 1이야. 여기가 y가 1이야. 그럼 1,1은 어디야? 요 정도 있겠죠? 이게 1, 미안해. 1, 아니구나. 마이너스이구나. 이 점이 1,-1일 거야. 지금 여기서 1,-1이면 여기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갔어요? 그림이 다르잖아. 자, 근데 1,-1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잘 보세요. 여기서는 이게 아니라 여기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잖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어떻게 돼요? 2차 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문제에서 뭐랬어? 1,-1을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난다. 그럼 누구란 얘기야? 이 그림이란 얘기죠. 따라서 우리 이제 뭐 할 거야? 꼭지점 좌표가 얼마인 거야? x가 1일 때 y가 4니까 1,4가 꼭지점인 거고요. 맞죠? 이 점의 좌표값이 얼마야? 3,0이에요. 1,4가 꼭지점이고 3,0을 지나가는 2차 함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3,0 지난대. 3,0 지난대. 그럼 A값이 나오겠죠? 그럼 2차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조건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이 세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 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그래프가 두 개가 존재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다조건까지 신경을 쓰려고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건 맞긴 맞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1,-1의 위치를 찾으면 항상 교점이 존재하는 그림은 음수일 때, 최고창에서 A가 음수일 때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근데 그거 3,0이잖아요. 응. 근데 1,-1은 더 R이잖아요. 아, 그렇죠. 내가 좀 대충 여기다 그린 거. 여기 마찬가지죠. 1,-1 여기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차피 여기 2차 함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을 지나가는 시점을 그리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다 만나죠. 두 점씩. 아 범위 안에서 만나고 그게 아니잖아. 그냥 무조건 이 여기점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은 얘랑 무조건 교점이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게 맞는 거죠. 됐습니까? 자, 얘들아 지금 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너희들이 오늘 과제가 다